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어 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공자들은 모두 장인 공자가 기본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구멍, 혈, 그래서 빌공자가 되는데 왼쪽에 손이 들어가 대나무가 들어갔고 손으로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족의 패조,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힘이 들어갔죠. 그래서 힘을 써서 란 뜻이고, 이것은 마음심이 들어가서 두렵다란 뜻이 되고, 이것은 가죽혁이 들어가서 가죽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다시 자세히 보면 이것은 장인 공자입니다.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매우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구멍혈자입니다. 구멍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공자에 다시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당기는 겁니다. 당기다, 빼다란 뜻입니다. 이것은 대나무죽이 들어갔으니까 대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공후란 악기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뭔가를 들고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칠 공자이고, 이것은 족의 패가 들어가서 재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빌공자의 왼쪽에 육달월변이 들어가면 몸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음이 공에서 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말미잘 보이시죠? 말미잘. 이 말미잘은 들어온 대로 다시 소화를 시키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내보냅니다. 즉, 먹은 대로 싸는 동물이 말미잘인데, 이러한 속이 비어있는 동물들을 강장동물이라고 합니다. 장은 창자죠. 창자 속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힘력이 들어가서 힘을 들여서 쌓은 공적, 공로란 뜻이고, 이것은 마음심이 들어가서 두렵다란 뜻입니다. 공룡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이것은 가죽혁이 들어가서 가죽끈으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 장인공자의 모습은 이것인데, 이것은 곱자, 구부러진 자란 뜻이죠. 곡척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 나무를 주재료로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무를 자르고 길이를 재는 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돌을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석공, 메이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목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그 총책임자를 도편수라고 하는데, 이 도편수는 보통 목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곱자라고 하는 것은 공구의 총칭이 되는데, 공구라는 건 뭐냐?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는 구가 도구란 뜻입니다. 도구, 공구. 그렇기 때문에 이 곡척, 곱자는 이 공구의 총칭,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난파 공작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어떤 작전을 만드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들을 공작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공부해죠. 이 공부는 원래는 불교에서 정신 수양을 하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불법을 닦는 것을 의미했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자의 의미는 도제식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뛰어난 기술을 익히는 장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장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술을 익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어른 남자이기 때문에 지압이 부자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는 공부라는 건 정신 능력과는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서 외우고 기억하는 이런 수준의 것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원래의 의미와 다릅니다. 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공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쪽은 다 학습이라고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암기식 교육은, 암기식 공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임에서 이 위에 임자 요것은 맡길 임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조개패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을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임금.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한 대가로 주는 돈을 공임이라고 합니다. 공임. 무엇인가 만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임금 중에 건설 쪽 또는 제조업 관련일 때 공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공사를 하죠. 고가도로를 만들고 길을 닦고 이런 것들이 공사죠. 그 비용이 바로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 공업단지, 단은 둥글 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모았다는 뜻이에요. 모았다. 그래서 공업단지라고 얘기하는데 줄여서 보통 공단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업생산품을 공산품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제 농산물의 경우에도 농업생산물이란 뜻이죠. 그거에 비해서 공예품이라고 하면 이 예는 예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물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예품인 거죠. 그 다음 고려공사 3일이란 말이 있는데 고려공사 3일 이건 뭐냐면 고려시대 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법령이 바뀌고 또 법령이 바뀌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자주 바뀌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냄비근성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냄비 아시죠? 금방 불을 가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그 다음에 불을 끄면 금방 식는 냄비, 그것을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이 고려공사 3일은 작심 3일과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작심 3일이 뭡니까? 결심을 만드는 지 3일이 지나면 그냥 또 흐지부지, 이것이 작심 3일이죠. 그 다음 위에 구멍혈이 들어가면 구멍 속에 비어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빌공자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안에 기가 흐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그 기맥이 흐른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기가 흘러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기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에어라고 하는 이 곳은 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화학에서 밝혀지기에는 산소, 질소 이런 성분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 기 자체가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그런데 이렇게 쓰는 공기는 공사를 하는 기일이죠. 그 다음에 신문은 사회의 공기이다. 공적인 도구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기. 그래서 같은 공기지만 뜻이 다르다. 그 다음 벽공이란 말이 있는데 벽은 푸를 벽자입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을 벽공이라고 하는데 그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푸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 벽 안의 눈동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푸른 눈동자란 뜻이죠. 그 다음에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할 때 푸른 시냇물이 벽계수입니다. 이 벽공은 풀을 창자를 써서 창공이라고도 합니다. 창공. 위에 풀초가 들어갔죠? 그래서 풀의 색깔입니다. 왜 풀입니까? 푸르니까 풀입니다. 그 다음 오매 창공에 뜬 백구여 할 때 이 구자는 왼쪽이 군데 나눌 구자인데 오른쪽에 세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갈매기 구자입니다. 백구. 그래서 흰 갈매기가 백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매 창공에 뜬 백구여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속이 없을 때 그런 말을 쓰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백부란 말이 있어요. 이거죠. 오른쪽은 글귀라고 할 때 귀자입니다. 여기에 개사슴 녹변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구자입니다. 보통 작은 개를 가리킬 때 구라고 합니다. 구. 이 백구가 우리말로 하면 흰둥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온 백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흰둥이를 백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 기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자는 지금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기류가 흔들리는데 더워진 것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차가워진 것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기입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건 모든 물체를 관통하는 우주적 생명력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이라는 게 있죠. 직이. 땅속으로 흐르는 기. 그래서 자, 한반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백두산에서부터 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이것을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두만강 쪽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백두정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개의 지맥이 있어요. 이것을 정맥 또는 정간이라고 합니다. 정맥. 그런데 지기를 지맥이라고도 하는데 자, 맥이라는 것은 혈맥처럼 한 줄로 쭉 흐르는 것 이것을 혈맥이라고 하죠. 맥. 그래서 혈맥과 경락 합해서 맥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문맥, 글의 흐름, 글의 의미의 흐름을 문맥이라고 합니다. 지맥이 있는데 또 수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철 공사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땅 속에 있는 수맥이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맥이 흐르는 곳은 이 벽돌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수맥이 흐르는 곳에 누우면 사람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맥도 있지만 수맥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기가 왕성해지는 곳 이곳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 밝은 명자에 집당자인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집을 의미하죠. 즉 무덤을 의미합니다.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 명당에다 무덤을 쓰면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죠. 근데 영화 파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아주 명당이 아니고 그건 자손 대대로 그 흉악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흉악한 지맥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묘를 깨가지고 파묘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데다 옮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파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김영삼 금계 포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김영삼 전 대통령 선대산 일대 그러니까 이 선대산 선조들의 무덤을 쭉 모아놓은 곳을 줄여서 선산이라고 합니다. 선대산. 선대산인데 일대 영웅과 호골이 나오는 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선대산 일대 영웅 호골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거제도 장목면인데 이 뒤에 강망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그 다음이 여기가 지금 거제시청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계룡산이 있어요. 계룡이라는 건 용인데 닭의 머리를 한 용이란 뜻이죠. 계룡산이 있어요. 그런데 김영삼의 선산은 바로 금계, 금으로 된 닭이 포란, 알을 안고 있는 그러한 형세다.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풍수지리에서는 장풍이라고 해서 바깥의 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서 포근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바로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이 지형을 금계포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원래 기자는 요거만 썼는데 나중에 여기에 쌀미가 들어갔어요. 왜 쌀미가 들어갔느냐? 기가 가지런하다라는 거죠. 가지런하다. 그래서 이게 기라고 지금 쓰는 건데 기운이라고 하죠. 기운. 그 다음에 그 사람마다 그 체질에 따라서 그 갖고 있는 색이 다릅니다. 그 색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색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국의 변검을 보면 빨간 얼굴, 까만 얼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다 오행에 따른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색인데 그래서 기색을 살핀다 이런 말을 쓰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지죠. 예, 그것이 기색을 살피는 건데 이게 이제 기가 흐르다가 뭔가 잘 기가 안 흘러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기가 막히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기가 흐르던 기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끊어져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절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정신 잃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절입니다. 그 다음 그 기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기상이라고 합니다. 이 기상과 기상. 그 다음 왼쪽에 이거는 오른쪽에 이것은 원래 기자고 왼쪽에 이것은 물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물이 끓는 겁니다. 증기, 김이라고 할 때 쓰는 기자예요. 그래서 기적소리라고 할 때 쓰는데 이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적은 위에 대나무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건 피리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증기의 힘으로 피리 소리를 내는 장치,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리를 기적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공자가 들어간 낱말을 계속 보겠습니다. 공중에, 공기 속이죠. 공중에. 그 다음에 공치다, 오늘 공쳤다라는 건 뭐냐면 일을 못했다, 허탕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리가 비어있는 것, 이것이 공석이죠. 임명되지 않고 자리가 비어있는 것, 공석이다. 그 다음 빈병을 공병이라고 하죠. 빈병. 그래서 공병수거, 걷어들인다는 거고. 그 다음 공수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의 무술이죠. 이건 손수자인데 손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즉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손으로만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 공수도를 일본 발음으로는 가라데라고 하죠. 그 다음 공수표를 남발한다. 이 공수표라는 건 결국 부도수표예요. 이 도는 건넬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한이 되면 1억 원 건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건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표가 되는 거죠. 어음이 수표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난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건네지지 않았다. 즉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군대에서 공군이 있고 에어포스. 그 다음에 공습경보. 습은 습격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부터 습격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경보죠. 공습경보. 그 다음 공수부대. 수는 나르다란 뜻입니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부대이기 때문에 공수부대라고 합니다. 에어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공방살.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나쁜 기운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살을 맞는 것을 급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급살 맞아 되질로마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 그 여자들이 주변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섹시함의 상징이 뭡니까? 복숭아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숭아꽃을 한자로 도화라고 하죠. 도화, 복숭아, 도, 꽃화. 그래서 그런 것을 도화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그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좀이 쑤셔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죠. 그런 것을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역마살. 근데 공방살이라는 건 뭐냐? 방은 안방 건넌방 할 때 방자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은 방과 집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방 할 때 방자인데 그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어 있다는 건 뭐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독수공방이란 말을 씁니다. 독수공방, 독수공방. 그것을 공방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부와는 좀 다릅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은 거고 공방살은 남편이 살아있지만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 공방살입니다. 그 다음 공상과학이 있죠. 공상, 과학을 영어로는 SF라고 하죠. Science Fiction. 그런데 지금 이 영화는 2001년 A Space Odyssey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것은 1968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무성영화 시절에도 공상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지금부터 100년이 더 넘었죠. 달나라 여행 이런 영화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디세이는 이것은 트로이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호머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제 트로이 전쟁 때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꾀를, 전략을 세운 사람이 오디세이입니다. 이 오디세이죠. 오디세이인데, 그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오디세이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오디세이의 귀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의 오디세이죠. 이 영화는 1단계는 인류의 진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원숭이의 등장. 지금 이 도구가 보이시죠? 도구. 자, 도구와 기계는 다릅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신체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이 뼈를 사용해서 사람의 손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뼈 때문에 더 길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도구예요. 하지만 기계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 신체의 연장이 아닙니다. 전혀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우주와 접한 이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결국 인류의 진화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죠.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지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 이것이 바로 손가락을 움직임으로써 그 지능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에서는 2단계가 이제 인공지능, 어떻게 1968년에 인공지능 AI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 3단계는 인류의 우주여행, 이 당시의 목표는 목성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 목성에 도달했는데 결국 거기서 늙고 병들면서 죽게 되는데, 이제 아이로 재탄생되어서 지구로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인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 글쎄요, 굉장히 난해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그 SF, 사이언스 픽션은 결국은 스타워즈로 연결되죠. 그래서 1977년인가요? 스타워즈가 등장하죠. 그 다음 공술의 공수거. 인간은 공은 빈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태어날 때 맨손, 손에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금수저, 흑수저는 태어난 직후에 지어지는 거지,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금수저, 흑수저가 아니었죠. 그래서 죽을 때도 역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공수거죠. 공수거. 그 다음 공허감이라는 거, 빌공빌허자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허감이고, 그 다음에 뱃속이 비어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복이라고 하죠. 이 복자는 왼쪽에 육달을변에 들어가서 이것은 배복자입니다. 배복. 그 다음 불교에서 늘 하는 얘기,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입니다. 즉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죠? 일주문. 기둥 한 개로만 그 지붕을 올린 그 일주문이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즉 하나이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일주문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인데 그 현상과 본질은 결국 하나니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산, 임자 없는 땅이라는 얘기죠. 임자 없는 지역. 그 다음 탁상공론, 탁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평평한 대가 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공을 갖고 노는 게 탁구죠. 그래서 이건 식탁, 그 다음에 탁자란 뜻이에요. 탁자 위에서 공론, 비어있는 논쟁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의 주장, 노는 주장이죠.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면 밖에 나가서 현실과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책상 위에서만 어쩌고저쩌고 계속 떠들어요. 그런 걸 공리공론이라고 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이론과 속이 비어있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리학이 공리공론에 흐르기 때문에 조선 말에 실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학은 사실은 사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회적 요구는 배제당하고, 그래서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감옥살이 하고 이렇게 되죠. 배제하고 실사구시만 남습니다. 실사구시라는 건 뭐냐? 사실의 바탕을 두어서 시는 옳을 시자예요. 즉 진리죠. 진리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공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시는 옳다는 뜻이 있어요.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시, 그른 것은 비죠. 그래서 시비를 걸다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학파에서 유명한 게 북학파죠. 자, 북쪽의 학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는 청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청나라는 어쨌든 서양에서 과학 문명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한 청에 선진 문물을 도입해서 조선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북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 후생학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용이라고 하는 건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각종 기계나 운송수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후생이라고 하는 때 이 후는 두터울 후자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매우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의복도 두툼하게, 그래갖고 의복이나 식량 등을 풍부히 해서 백성의 삶을 풍족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자, 한 국가가 몰락하는 건 뭐냐? 교류가 안 되면 몰락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상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실학도 뭐냐면 처음에는 중농학파가 나타나요. 토지 개혁을 해서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농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게 중상이죠. 그래서 중상학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홍대용. 홍대용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지구가 도는 것이다. 태양의 주위를. 그 다음 박제가. 이 박제가가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북학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박지원. 고등학생들은 국어 시간에 배웠죠?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 그러니까 겉으로만 청렴결백한 척하고 사리 분별이 어떻고 떠들지만 위선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학 선생을 너같이 더러운 놈은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호랑이가 꾸짖는 거예요. 질은 질책이죠. 질책. 책임을 꾸짖는 게 질책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꾸짖음이기 때문에 호질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 다음에 양반전. 양반전에서는 뭐예요? 중상학파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물류가 흐르는 것을 막으면 장안에 물가가 엄청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양반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에서 공집합이 있죠. 원소가 없을 때 공집합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도형에서 얘기할 때 도형, 기하라고 얘기하죠. 중국 발음은 지허, 지허는 지오그라피,
지오메트리를 한자로 써서 지어가 되는데 우리 음이 기하라고 그랬어요. 이 도형은 평면도형, 입체도형, 공간도형이 있는데 이 공간이란 말,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건 스페이스입니다. 공간도형, 입체도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는 안 배우지만 이과들은 옛날에 벡터라고 배웠어요. 벡터. 스칼라량이냐, 벡터량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과학에서는 공극률이라고 하죠. 공극률은 뭐냐면 그 땅에 흙의 입자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 이게 공극률입니다. 그 다음, 공기로 차갑게 만드는 것이 공냉식이죠. 그래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물로 그 온도를 낮추는 것, 이것은 순행식이라고 하고, 물숫자를 써서 순행식. 공기의 힘으로 차갑게 하는 것은 공냉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것들이 공냉식이에요. 그 다음 공동화. 이 동은 고을이라는 뜻도 있고 동굴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철산동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을이 비는 것. 그래서 도심지가 있으면 그 주변부가 있었는데 그 더 바깥에 주택단지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주택이 있던 그 지역들은 비는 거죠. 그런 현상을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역사에서 공명첩이 있었죠. 그래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적은, 벼슬을 적은 쪽지인데 실제 벼슬이 아니라 벼슬 이름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나 돈을 내고서 이 공명첩을 얻었죠.